강호,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받아? 아무리 혈연지단 아니라고 20년 넘게 본 네 누나를 팔아먹어? 에이, 엄마 걱정 마세요. 누나는 제가 지킬 거예요. 제게 다 계획이 있거든요. 5억 원이라는 거액에 돈 가방을 메고 갈등하던 강호. 하지만 가족을 향한 누나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 그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지역을 찾아갑니다. 고성이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은호와 우진이 헤어졌던 감나무보육원으로 간 강호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강호의 선택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5억이라는 돈이 든 가방을 어깨에 맨 지강호는 부동산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부동산 매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강호의 눈빛이 반짝였죠. 3억 5천, 4억. 이 돈이면 괜찮은 집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깔끔한 내부 사진을 보며 강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야, 이 돈이면 정말 괜찮은데 구할 수 있겠는걸? 그렇게 한참을 매물들을 구경하던 강호가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근처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고개를 돌려 현장 쪽을 바라보니 뿌연 먼지 속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다름 아닌 누나 은호였어요.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은호가 컵라면 하나를 앞에 두고 허겁지겁 점심을 때우고 있었죠. 강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은호는 강호를 보지 못한 채 라면을 후루룩 먹더니 불편한 듯 작업화를 고쳐 신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강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은호가 신고 있는 운동화 뒤축이 다 닳아서 구겨지고 터져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하얗던 신발이 먼지와 페인트로 얼룩져 있었고 밑창은 거의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었죠. 강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지? 이 돈은 누나 피와 살값인데 어깨에 맨 가방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쥐고 있던 전세 전단지가 손에서 구겨졌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부동산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보 같은 지은호. 나 같은 놈이 동생이라고 자기 신발 닳는 줄도 모르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강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강호는 순인의 집 식탁 위로 돈다발들을 쏟아부었습니다.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 뭉치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묘한 빛을 발했습니다. 강호가 가방을 뒤집어 돈을 쏟아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이가 깜짝 놀라 달려왔죠. 강호야,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죠. 은호 친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순간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강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순이의 손이 강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강호의 허리가 휘청일 정도였죠. 이 미친놈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누나 말 안 듣고 그 고생을 하다 들어와 놓고 이젠 네 누나 장기 팔아서 호강하려고 했냐. 순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의 돈다발들을 보며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뺨을 맞고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비장한 표정으로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강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하지만 순이는 계속 울기만 했죠. 강호는 다시 한번, 이번엔 좀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 때려도 좋은데 내 말 좀 들어봐요. 순이가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강호는 그런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요. 네가 무슨 계획? 그 여자가 누나한테 한 짓, 그리고 엄마한테 한 짓, 우리 무시한 것까지 제가 다 갚아줄 거예요. 강호는 목소리가 떨렸어도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평소 철없던 아들의 눈에서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죠. 믿어줘요, 엄마.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식탁 위에 돈다발들만이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낮, 이 지역 사무실의 대표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강호가 고개를 빼꼼 들이밀더니 안을 살폈습니다. 지역이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죠. 너 강호 아니니? 무슨 일이야? 요즘은 사고 안 치고 잘 있다며? 지역은 입에서 나온 말과 다르게 강호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어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강호의 눈빛은 지난번처럼 철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난기 가득하던 얼굴 대신 진지한 표정이었죠. 강호가 문을 닫고 지역 앞으로 다가왔어요. 형,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지역은 강호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강호가 의자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무릎을 들썩이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형, 우리 누나 좋아하시죠? 강호의 대뜸 던진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역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호는 그런 지역을 빤히 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전 알아요. 형이 누나 좋아하는 거. 누나도 형 좋아하고요. 강호야. 아니요. 들어주세요. 제가 둘이 잘 되게 도와줄게요.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지역은 강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지역이 천천히 대답했죠. 말해봐. 얼마 전에 우리 누나랑 보육원 다녀오셨죠? 보육원 다녀오긴 했는데 거긴 갑자기 왜? 저도 거기 데려가 주세요. 지역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왜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지역의 의문을 알아챈 듯 더 힘주어 말했어요. 그 감나무 보육원 터요. 거기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누나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강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강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지역은 은호의 가족을 위한다는 말에 한참 동안 강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데려가 줄게. 정말요? 응. 언제 가면 돼? 지금이요. 알았어. 잠시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는 것만 마무리하고 나갈게. 강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은 강호의 모습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녀석이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그 눈빛만은 믿어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녀석이 가지고 있던 저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대표실을 나간 후에도 지역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무슨 꿍꿍인지 몰라도 한번 확인해보자. 지역과 강호가 감나무 보육원을 다녀온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실에서 고성이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우진의 수술 일정표와 함께 몇몇 사업 관련 문서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강호라는 이름이 떴어요. 성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강호 씨, 설득은 잘 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또박또박한 말투였어요. 네, 이사장님. 좋은 소식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성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강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누나 수술하기로 했어요.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이에요? 성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배어나왔습니다. 네, 누나가 그 형을 살리는 일이라고 제가 잘 설득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 은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수술 날짜는 다음 주면 되죠? 성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달력을 펼쳐보니 다음 주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병원 측과도 이미 대기 상태로 조율해 둔 터였죠. 좋아요. 다음 주로 잡을게요. 날짜 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이사장님, 강호의 목소리가 약간 조심스러워졌어요. 성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전화기를 더 가까이 귀에 댔습니다. 우리 집이 이사를 가야 해서요. 전세 계약금도 내야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잔금 5억 원을 수술 전에 미리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진의 일정으로 다급해진 성희는 앞뒤를 잴 여유가 없었죠.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돈 앞에서 장사 없구나 싶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결국 돈에 약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물론이죠. 수술 당일 현찰로 준비해 갈게요.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럼 수술일에 뵐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성희는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띤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밀려왔죠. 마침내 우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 밤이 깊어가는 시간, 병원 VIP 병동은 고요했어요. 복도의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우진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우진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얼굴도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성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좋은 소식 가져왔어. 우진은 대답하지 않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성희는 우진의 손을 꽉 잡으며 뱀처럼 부드럽고 교활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술이야. 우진의 몸이 살짝 굳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그런 우진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걱정하지 마. 은호, 그 아이도 흔쾌히 허락했어. 은호. 울먹이던 은호의 목소리, 자신이 쌍둥이였다는 고백, 그리고 친엄마에게 속았다는 절규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오빠 살리는 일이라고 기꺼이 하겠대. 정말 착한 아이야. 그렇지? 우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를 떨었지만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희는 우진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다 잘 될 거야. 우진이 너도 곧 건강해질 거고, 그럼 우리 계획대로 다 진행하는 거야. 알았지? 우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성희는 우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유라야, 미안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이 희생당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과 죄책감이 우진을 짓눌렀죠. 수술 당일 아침, 순이네 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주방 식탁에 순이와 강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순이가 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강호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조용히 감쌌습니다. 평소 철없던 아들의 얼굴에서 어른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믿어요. 누나 꼭 지킬게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강호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오늘이 끝나면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순이는 강호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항상 걱정만 끼치던 막내 아들이 이제 누나를 지키겠다고 나서다니.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시간 됐어요. 가야겠어요.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도 따라 일어나 강호를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있던 모자가
천천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와. 강호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순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은호도 강호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타며 조수석에 5억 원이 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성희를 힐끗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겁니까? 네, 병원으로 가주세요.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요. 우지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고 자신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죠.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성희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로비로 걸어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병원 풍경이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성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로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강호가 기다리고 있었고 성희를 발견한 강호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성희는 환하게 웃으며 강호에게 다가갔어요. 기다렸어요? 조금요. 이사장님 오실 시간 맞춰서 왔어요. 은호는요? 은호 어디 있어? 성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강호는 침착하게 복도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모든 준비 끝났어요. 누나도 저쪽 방에서 수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이사장님. 잔금부터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이사님을 믿어요? 저는 누나 힘들게 설득했는데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수술 끝나고 모른 척하면 어쩌려고요? 고성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그의 말을 수긍하며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성이 인생 일생일대의 실수란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들고 있던 가방을 강호에게 건넸어요. 강호가 가방을 받아 어깨에 턱 걸치자마자 강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줌마. 성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강호를 바라봤어요. 강호가 가방을 두드리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제 누나 간이 겨우 이깟 돈으로 해결될 줄 아셨어요? 그 말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섬뜩한 대사라고 강호는 생각하던 찰나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순간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닌가요? 플래시가 터지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들이 사방에서 성희를 향해 몰려들었죠. 성희는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고성희 이사장님. 누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성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이크들이 그녀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감나무 보육원에서 25년 전 친딸을 유기한 게 사실입니까? 아들 수술을 위해 버린 딸을 찾아와 장기 기증을 협박했다는데 맞습니까? 보육원 화재도 고성희 씨가 저질렀다는 제보가 있던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성희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사방이 기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성희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경찰관들이 나타났어요. 고성희 씨, 아동유기 및 협박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성희가 발악했지만 경찰들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어요. 성희는 끌려가면서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강호는 그런 성희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네가 강호 니깎게 이거 나. 매 변호사 부르면 너희들 다 끝이야. 돈이 얼마가 들든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가만 안 둬. 꼭 가만 안 둬.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호는 어깨에 맨 가방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돈 준다는 약속은 잊지 않으셨죠? 강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근데요, 이사장님, 우리 누나가 수술은 고민 좀 해보겠대요. 누나 간이 너무 깨끗해서 아깝나 봐요. 그래도 전 은호한테 한마디 했으니까 이 돈은 완벽한 제 돈입니다. 성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그녀를 끌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더니 소리쳤습니다. 특보 떴다.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의 아동유기 및 각종 비리 혐의.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추가 취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병원 관계자들은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 와중에 강호는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조용히 복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로비의 소란이 점점 멀어지면서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때 저 멀리 창가 쪽에 휠체어 한 대가 보였고 누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지은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한우진이었습니다. 그 역시 모든 진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던 우진이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은호와 눈이 마주쳤죠. 우진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우진아.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은 은호를 보자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가 우진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두 사람의 눈높이가 맞춰졌죠. 우진아, 네가 그 오빠였어? 은호의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은호는 깨달았죠.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우진이 고등학교 때부터 속마음을 나눴던 단짝 친구가 자신이 찾던 쌍둥이 오빠였다는 걸 말이에요. 미안해, 은호야.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우진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죠. 우진이 자신의 쌍둥이 오빠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진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했는지, 왜 서로에게 끌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괴물이야.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죄가 없잖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우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은호는 우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오빠이고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을 주저하던 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진이 의아한 눈빛으로 은호를 올려다봤죠. 수술하자. 우진아. 내가 해줄게. 너는 살아야지. 사실 처음부터 수술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우진아, 그게 너라서 나 더욱 기쁘게 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우진이 휠체어 팔걸이를 치며 소리쳤어요.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넌 죽으면 안 돼. 유라야. 은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복도 저편 간호사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뒤에서 불렀지만 은호는 멈추지 않았죠. 간호사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은호는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호야. 누군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지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은호야, 찾았어. 우진이한테 맞는 간. 찾았다고. 지혁이 은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은호의 눈이 커졌어요. 지혁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 말고 우진이 간 이식 해줄 사람이 누가 있다는 말이야? 지혁은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며 손짓을 했어요. 복도 저편에서는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남자가 은호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잔잔한 눈빛으로 은호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어요. 유라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그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눈빛, 코의 모양, 입술의 선. 분명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처음 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자의 투박한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진 자신의 무릎을 털어주던 그 따뜻하고 거친 손. 은호의 기억 깊은 곳에 잠겨있던 빗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 은호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쳤습니다. 보육원 너머의 기억이었어요.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큰 손,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부드러운 목소리. 아빠예요? 그 남자는 바로 은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지은호와 아버지의 25년 만의 만남. 그것은 두 사람 다 믿기지 않는 상봉이었습니다. 지은호와 은호 친아빠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던 강호는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강호는 처음부터 이런 장면을 예상하고 감나무 보육원을 지역과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잠시 강호가 지역과 함께 감나무 보육원의 원장을 만나던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강호는 차 트렁크에서 고성이에게 받은 5억이 든 가방을 꺼내 보육원 원장 앞에 놓았어요. 가방 지퍼를 열자 빼곡하게 쌓인 돈다발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죠. 이게 뭔가요? 원장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여기 보육원 다시 지어주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리고 갑자기 웬 돈을? 제 누나가요. 여기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힘들게 살았거든요. 강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나처럼 부모 잃은 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누나 마음일 거예요. 선생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강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역도 옆에서 그녀에게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5억 더 보내드릴 테니 운영비로 사용하세요. AP에서 보육원 건립도 맡을 겁니다. 그러니 감나무 보육원 꼭 다시 지어주세요. 아참 기부자는 꼭 한유라로 해주세요. 아셨죠? 한유라.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강호와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지역과 강호가 그렇게 돌아갔지만 원장은 그들의 아픔과 선행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원장이 감나무 보육원을 맡으면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보육하고 싶었던 취지이기도 했죠. 원장은 지역 신문사에 바로 선행을 알렸으며 지역 신문사에서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불타버린 보육원 재건 위한 기적의 기부. 쌍둥이 남매의 가슴 아픈 사연. 기사에는 강호가 전해준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25년 전 감나무 보육원에서 헤어진 쌍둥이 남매. 딸은 입양되어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아들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됐지만 지금 위독한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동생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실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지역신문에 배포되자 감나무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죠. 간이식을 하겠다는 사람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운명 같은 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쪽방이었어요. 낡은 이불 위에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전처 고성이의 뺑소니를 위장한 사고를 당한 후 상심한 나머지 모든 기억을 버리고 쌍둥이 남매 우진과 유라의 기억만을 남긴 채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보육원. 그 단어만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과 자신이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문득 방 한구석에 놓인 신문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몸을 일으켜 신문을 집어 들었습니다. 오늘자 지역 신문이었죠.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는 순간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감나무 보육원, 쌍둥이, 유라, 우진. 모든 단어가 자신의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사진 속 감나무가 보였어요. 그 나무 아래서 아이들과 놀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민석은 그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기사 하단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AP 그룹 이지혁. 그렇게 이지혁과 은호 아버지와의 만남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때를 생각하니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은호와 아버지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정말 아빠 맞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유라야, 이제야 널 찾게 돼서 미안하다. 은호는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아버지도 절뚝거리며 은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섰을 때 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은호가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꽉 끌어안으며 오열했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강호도 눈물을 닦았고 지역도 뭉클한 표정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석이 은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사과했어요. 은호는 아빠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죠. 우진이도 휠체어를 타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민석은 한 팔로 우진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진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러다 문득 남매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간이식 받으마. 물론 간접합 받아봐야겠지만 아마 크게 이상은 없을 거야. 은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아빠는 안 돼요.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은호의 손을 꽉 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전 괜찮아요. 제가 우진이 오빠 살릴게요. 안 된다, 유라야. 넌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막 만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적합한 상태예요. 유라야, 제발. 이건 이 못난 아비가 하게 해다오. 아빠, 그동안 너희들 지켜주지 못했어. 아비 노릇 한 번도 제대로 못했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살리는 걸로, 그걸로 갚게 해줘. 자식 살리는 거, 그게 부모 마음이란다. 은호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석은 은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제발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은호는 아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진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부모님인 고성이와 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행색은 천지차이였지만 품격은 고성이가 절대로 아버지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은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은호를 다시 한번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적합성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은호의 아버지는 25년 만에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의료진이 다가와 민석을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죠. 은호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빠든 자신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진을 놓지 않기를, 우진이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기를, 돈이면 혈육의 장기마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비정한 모성. 고성이의 탐욕은 결국 철없던 아들 강호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이뤄진 눈물겨운 부녀 상봉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성이의 돈가방 5억 덕분에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